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원래 오기로 했을 때보다. 왜냐하면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올리던 걸 조금 더 자주 올리려고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의 외국어 공부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언어들을 주로 배우며 어떤 방식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는지 같이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양한 문화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언어 공부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공부, 외국어 공부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당연히 제일 많이 배우는 건 영어예요. 일단 영어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토익 점수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토익 점수를 따야 졸업할 수 있으니 대학교 때도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세계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영어 공부를 좀 많이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를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붙어 있는 나라들이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 아무래도 영어를 쓰는 나라보다는 많이 퍼져 있지 않으니까 영어가 최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배우는 언어라고 하면 일본어인 것 같아요. 일본어를 많이 배우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일본어가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한국, 일본이 붙어 있으니까 여행을 되게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본어는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하면 원피스, 나루토, 또 귀멸의 칼날 이런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배우지 않았어도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배우는 언어는 중국어인 것 같아요. 일단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배우면 좋겠죠. 그리고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중국인 분들도 많고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국에서 수입 수출 관련해서 중국이랑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세 개를 제일 많이 배웁니다. 그걸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영어는 교육 과정에 수업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일본어랑 중국어도 교육 과정에 들어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중국어랑 일본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배우게 돼요. 한국도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가 수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중국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한자 정도는 조금씩은 읽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제일 많이 배운다. 그리고 그 외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또 많이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언어를 보면 프랑스어예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기도 했는데 에밀리 파리에 가다. 영재는 에밀린 파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프랑스어가 되게 멋있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어를 또 쓰는 나라들도 몇 국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또 배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한국 사람들도 파리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를 갔을 때 프랑스어로 대화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배우는 건 스페인어예요. 사실 한국 사람이 스페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스페인어 문화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여행을 와서 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스페인, 멕시코 이런 음식들 같은 게 한국에서 유명해지기도 하면서 요즘 공부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언어보다는 좀 뒷순위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많이 배우는 거는 독일어, 또 태국어, 태국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태국어도 하고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어 이런 것도 많이 배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분이 배워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언어 공부 방식을 취하냐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은 언어를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세요? 사실 한국은 언어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게 사실 좋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위주의 언어 공부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굉장히 잘 봤는데 외국인이랑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인식들이 요새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방식들을 이제 많이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요새 사용하고 있는 게 어플이에요. 요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어 공부 어플은 스픽이라는 어플이에요. 어플 이름이 스픽인데요. 사실 요거는 AI를 이제 그 어플에 탑재를 해서 AI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영어 강의도 제공하고 직접 사람이 말하게 만들어주는 어플이에요. 이게 광고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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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듀오링고도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한국에 점유율이 정말 없었다가 최근에 듀오링고를 좀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쓰는 방식인데 화상 영어 앱 아이토키를 가지고 저도 영어 공부를 해요. 화상 영어를 1대1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좋잖아요. 저는 그거를 아이토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바로 챗 GPT예요. 챗 GPT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저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거 교정해줘. 또 내가 맞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나랑 간단한 대화하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챗 GPT를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건 어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학원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에요. 한국은 학원이라고 하는 산업이 엄청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고 싶으면 먼저 학원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할지 감이 잘 안 오니까 학원에서 방법을 배우고 혼자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될 때까지 계속 학원을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대부분이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은 이제 시험은 확실하게 준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일부는 어떤 대학교 어학당 같은 데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근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로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영어는 뭐 미드 프렌즈, 저 프렌즈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드 프렌즈 같은 걸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영어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걸 제가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은 넷플릭스로 애니메이션 많이 보시고, 중국어 공부하는 분들은 넷플릭스로 드라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중국어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국은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언어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약간 더 공부하고 싶다, 더 많은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또 언어 공부를 하면 어떤 게 좋은가, 장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언어 공부의 장점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유머, 사고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영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로 말할 때랑 영어로 말할 때랑 예의 있게 말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게 되고, 언어 공부를 하면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새로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언어 공부를 하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언어 공부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커리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건 제가 영어를 잘하게 돼서 이 팟캐스트를 또 영어로도 진행해보고 한국어로도 진행해보고 또 외국인을 초청하는 그런 초청 컨텐츠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제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커리어를 높이는데 영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공부는 커리어에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은 사고방식이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어만 할 줄 알면 한국식 사고방식만 갖게 되잖아요. 한국인은 이래, 한국인은 이래. 그런데 영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프랑스어도 할 줄 알면 저 나라에선 이렇게 생각하네, 이 나라에선 이렇게 생각하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꼭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구나, 저런 생각도 맞구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어떤 정치적으로 많이 싸우거든요. 그렇게 많이 싸우는 이유가 한국어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존감 상승, 인내심 상승,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건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상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어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니까 인내심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죠. 국제적인 친구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 지인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 친구를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어디를 갈 때마다 그 외국인 친구랑 같이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이런 거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여행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영어를 아예 할 줄 모르고 그냥 관광지만 구경하다 돌아왔으면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 텐데, 영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미국을 여행을 하니까 그래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땐 일본어를 아예 할 줄 모르니까 일본에서 더 재밌게 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볼 때 더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컨텐츠, 더 좋은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 건강, 치매 예방 이런 거에도 좋다. 당연하겠죠. 머리를 계속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커리어랑 비슷한 거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볼 가능성이 점점 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어 공부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냐? 저는 죽기 전까지 한 6개는 배워보고 싶어요. 몇 개 국어를 배우는 거는 그거는 필요성에 의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어떤 자기 만족, 내가 언어를 배울 당시에 그때 이게 재밌어 보여서 이렇게 배우는 경우잖아요. 앞으로 제가 어떤 걸 영어 다음으로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프랑스어로 일단 다른 언어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니면 일단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언어를 배우고 계신가요? 아마 한국어 팟캐스트 채널에 오셨으니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겠죠? 혹은 배우셨겠죠? 일단 한국어를 배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어떤 언어를 더 배우고 싶으신지, 또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언어를 배우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은 의견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 거고요.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 2개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